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해 볼 거냐면 함수의 개념과 그리고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에서 사용되는 인수, 그리고 매개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또 다양한 함수의 인수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공부해 보고요. 또 함수의 값이 반환되기도 합니다. 그 개념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라 하는 것은 일단 정의를 보면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의 코드 블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 덩어리인데요, 이 함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지원됩니다. 하나는 내장 함수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장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설치해서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함수들인데요, 우리가 이미 사용해 본 여러 가지 내장 함수들이 있습니다. input 그리고 print와 같은 함수들이 소위 내장 함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함수를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제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help 또는 다른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수의 형태를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사용자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장 함수들을 좀 살펴봅시다. 내장 함수라고 하면 다른 말로 built-in func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abs, bool, dict, float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쓴 것은 아마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함수들이고요, 그냥 보통 폰트로 쓴 것들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함수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볼드페이스로 표시된 함수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파이참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참에서 일단은 단순한 함수 테스트이기 때문에 파이썬 컨솔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아래쪽에 파이썬 컨솔이 열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abs 괄호 열고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뭔가 잘못됐었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abs 괄호 열고 마이너스 30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30이라는 값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호가 없어진, 예를 들어서 불리안 같은 경우에는 불 괄호 열고 1이 2보다 크다라고 잘못된 정의를 한번 줘볼까요? 그럼 false가 나옵니다. 좀 폰트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나타내는 len 이라는 함수를 써서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python 하면은 6, 길이가 6이, 그러니까 문자 수가 6개인 거죠. 그리고 max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리스트를 줄 수가 있는데 3, 8, 2, 9 이렇게 주면은 가장 큰 값이 9죠. 그러니까 9를 리턴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min도 있을 수 있겠죠. min은 그 안에서 똑같은 수를 줘볼까요? 3, 8, 2, 9 주면은 아마 2가 가장 작은 값이니까 2가 리턴 될 겁니다. 그리고 POW, 파워라는 지수승이라는 거죠. 아규먼트를 두 개 주게 되어 있는데 2의 10승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2,10 하면은 처음에 오는 것은 미치고 지수 부분에 들어가는 게 10인데 2의 10쓰니까 1024가 리턴돼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오네요. 그리고 반올림 해주는 라운드라는 우리가 함수도 쓸 수 있는데요, 12.87 뭐 이렇게 하면은 13으로 라운드 업 되는 거죠.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위 반올림의 위치를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는데 라운드 괄호 열고 12.87인데 콤마하고 1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그러면은
12.9가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sorted라는 함수도 우리가 가끔 필요한데요. 아까 봤던 3, 8, 2, 9 이런 4개 숫자를 sorted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점점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정리가 돼서 리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3, 8, 9. 그리고 덧셈도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 항목을 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리스트를 똑같은 걸 줘봅시다. 3, 8, 2, 9 하면은 합을 하면은 아마 22가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함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코드 블럭을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def, definition, 정의라는 거의 약자겠죠.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주어서 정의한 후에 그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 함수의 이름을 호출해서 씁니다. 지금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요. 왼쪽 박스에 문법이 써 있습니다. 즉 def 키워드 다음에 함수명, 가로 열고, 매개 변수, 그리고 실행할 문장, 그 다음에 쓸 때는 함수명으로 활용하는데 이렇게 문법으로 설명하면 조금 설명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즉 say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드는 예입니다. 즉 def라는 키워드 다음에 say hello 그리고 아규먼트로 인수로 함수에 전달할 그러한 값의 이름으로 이렇게 네임을 준 경우고요. 이 다음에는 세마이콜론 그러니까 콜론으로 반드시 끝내주고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반드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greeting equal hello 다음에 전달받은 변수를 더해주고 그 값을 return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say hello라는 함수가 이름이니까 say hello라는 함수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전달하고 싶은 문자열을 주고 그 결과값을 return돼서 받으면 그 greeting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프린트하는 예제가 있는데요. 한번 요 그대로 우리가 또 코딩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니까 지금 new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이름은 뭐 함수를 쓸 거니까 function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폴더 안에 우리가 원하는 파일들을 이제 만들어 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환경이 조금 구축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요. 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만드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new python 파일. 지금 첫 번째 코드니까 그냥 1이라는 이름의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쳤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봤던 예제를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def 가로 열고 항상 띄고 say hello 가로 열고 전달받은 변수 이름을 name으로 하고 그리고 콜론으로 끝내주고 그 다음 줄에다가 내용을 써야죠. greeting greeting equal 문자열 hello 콤마 그리고 빈칸까지 문자열을 주고 전달받은 문자열을 더해주기 위해서 덧셈 연산자를 사용해서 name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다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greeting 지금 바로 위에서 만든 greeting이라는 문자열을 전달해 주고요. 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greet 우리가 이름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greet라고만 쓸게요. equal say hello sayhello 즉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이름을 한번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문장을 써서 greet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hello, June. 즉, 제가 전달한 거는 jun이라는 아규먼트인데 그 앞에 hello라는 문자열이 붙어서 되돌려와서 그 함수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쓰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변형시켜서 한 가지 응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된 이름을 함수에 전달한 후에 그 내용을
그 포함시킨 인사말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단은 그 say hello name 요 함수는 그대로 우리가 놔두도록 하고요. 자,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지우고 새롭게 또 이제 그 변수 하나를 설정하는데 GUEST guest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즉 손님의 이름을 한번 입력받아 봅시다. input 괄호 열고 여기다가 손님의 이름 손님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ay hello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say hello 근데 전달받은 guest1을 가지고서 하는 거고요. 자, 요것을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손님을 이름을 입력하려니까 입력을 뭐라고 할까요? guest1이라고 입력할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값이 출력을 안 했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say hello 다음에 print 가로 열고 이 내용을 리턴 받은 거를 바로 프린트 하도록 할까요? 컨트롤 S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 여기서 좀 잘못됐었네요. 자, 다시 한번 완성된 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GUEST1 하면은 일단 hello guest1이 나오고요. 만약에 또 실행시켰을 때 이번에는 GUEST TW guest2라 그러면 hello guest2 다른 사람에 대한 인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능이지만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함수를 우리가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 없이 정의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전달할 정보가 없는 거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전달되는 정보를 가지고서 활용하고 싶으면 이런 매개 변수, 보통 파라메타 그리고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 썼던 예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say hello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그 매개 변수를 선언하고 그 선언된 변수 값을 전달받아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매개 변수를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제에서 say hello from to라는 새로운 함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p1, p2 즉 매개 변수 두 개를 받는 거죠. 즉 매개 변수 두 개를 가지고서 활용하기 위한 건데 그 활용하는 그 방법은 당연히 요 순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오는 게 p1, 두 번째 오는 게 p2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 활용할 때는 이 이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요 예제도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say hello from to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고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ay hello from to라는 이름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름을 우리가 p1, p2 하면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쓸 때는 print, print, 그 다음에 말을 여기다 쓸까요? greeting, greeting from %s to %s 즉 formatted 그 print를 쓸 건데요. 느낌표를 하고서 거기에 들어갈 삽입할 %s와 %s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삽입할 그 변수를 요 다음에 % 다음에 우리가 그 튜플 형식으로 써주면 되죠. 괄호 안에다가 p1과 p2를 들어갈 거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리턴 없이 그냥 출력하는 걸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say hello from to p1, p2인데 첫 번째에다가 우선은 리라는 사람이 두 번째
킴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인사를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greeting from Lee to Kim이라는, 즉 리에서 첫 번째의 그 아규먼트가 여기 활용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두 번째의 문자열로 활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say hello from to를 또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파기 킴한테 다시 또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면 실행시키니까 인사가 두 번 일어나네요. 리가 킴한테, 파기 킴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습니다.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규먼트 두 개를 요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다가 우리가 모르고 say hello를 그 이름을 하나만 넣어봅시다. 아규먼트를 두 개 요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에러가 발생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는 작업을 하다가 여기 걸리는데 say hello from to에다 준에다가 그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p2, 그러니까 p2라는 곳에 넣어야 될 아규먼트가 빠져 있다. 그래서 에러가 나온 걸 알 수 있죠. 즉 아규먼트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서 순서를 맞춰서 주어야지만 제대로 작동이 될 거라는 거를 요 예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때때로 그 전달해야 될 인수의 개수가 맞지 않아도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보통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흔히 쓰는 값을 미리 우리 프로그래머 개발자 입장에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값을 미리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미리 주면 그 값은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달될 경우에는 새롭게 전달된 값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hello, 그 say hello from to라는 조금 전에 만든 그 코드에 두 번째 인사, 그러니까 그 전달 받을 사람이 항상 파이라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이와 같이 그 함수를 정의할 때 p2 equal 파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 그러니까 아규먼트 하나만 줘도 작동이 되는데 이 아규먼트는 누구에 대한 값이겠어요? 당연히 기본값이 없는 p1의 값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두 개를 줄 수가 있다 그랬죠. 둘 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원래 기본값은 무시되고 새롭게 전달된 값이 활용되는 그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 예제를 한번 또 우리가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p1, p2인데 그 p2가 여기 예제에선 거꾸로 할까요? 그러니까 전달 아니다. 그대로 하는 게 낫겠네요. 순서 바꾸는 거는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자, P2라는 사람한테 할 건데 팍이라는 사람한테만 인사가 계속 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지우고 하나만, 인수 하나만 줬을 때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작동이 안 됐죠. 지금은 작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규먼트 하나 준이라는 걸 줬지만 이 P1에만 그 값을 준 거고 P2는 원래 있던 값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say hello from to에서 이번에는 그 Lee라는 사람이 킴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팍이 아니라 킴이라는 사람한테 전달된 걸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이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 키의 이름과 함께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도 허용이 됩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노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수의 키워드 전달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호출 함수 인수의 위치에 상관없이 함수의 정의 부분에 사용된 매개 변수를 키워드로 사용해서 지정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에서 P1, P2라는 그 두 개의 매개 변수를 허용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P1과 P2는 당연히 우리가 매개 변수의 값으로 넣을 때 파 그리고 G 이런 식으로 해서 그 P1 자리에 들어갈 값과 P2 자리에 들어갈 값을 지정해 줘야죠. 그런데 요 순서대로 입력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이 키워드를,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키워드가 P1과 P2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P1과 P2를 써서 우리가 준다면 P2 equal 파, P1 equal G 똑같습니다. 즉 순서를 바꾸어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와 똑같은 예제입니다. P1이라는 사람과 P2라는 사람을 전달받아서 인사하는 건데 P2는 디폴트 값, 즉 기본 값이 있는 경우죠. 자, 여기서 준이라는 그 한 가지의 그 아규먼트를 주면 당연히 P1으로 가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P1 equa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달해도 됩니다. 당연히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이라는 값이 전달되고 그 아규먼트 값은 바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리에서 킴으로 갔는데 요때 우리가 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거꾸로 한번 줘볼게요. P2 equal 리, P1 equal 킴 하면은 이제 거꾸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P1이 앞에 들어가고 P2가 뒤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킴이 리한테 전달하는 방식의 그러한 그 전달 방식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킴이 리한테, 리 앞에 있다고 P1이 아니라 이때는 그 인수의 그 이름을, 매개 변수의 이름을 키워드를 활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